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단국대 죽전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입시 결과를 지금 공개한 지는 조금 됐었는데, 네, 이제 제가 또 여러 자료들 이렇게 올리다 보니 뭐 딱히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올린 게 아니어가지고, 예, 조금씩 순차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한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자유전공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을 하면서, 이제 입시 전형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었고, 또 이제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의학 계열이, 이제 천안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요 결과들, 주로 이제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죽전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시 전형부터 살펴볼 건데 수시 전형에서도 지금 지역균형 선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 관련된 부분들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들을 임의적으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두 개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 임의적으로 좀 편집을 했고, 이제 모집 단위들이 좀 많은 관계로 전체 모집 단위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요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 이제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업로드를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선발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DKU 면접형과 서류형 이런 전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모집을 했었고, 또 2026학년도에는 변화가 좀 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고 입시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이제 그 지역균형 선발 제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전형 방법 자체는 교과 성적 100%, 로 이제 일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일괄 전형을 모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교과 성적 100%였는데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네, 교과 성적 70에 그다음에 실기 30%를 반영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수 영탐 중에서 2합 6등급을 네, 이제 충족해야 된다. 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도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변화는 없으니까, 요 정도를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 반영 교과는 우선 이제 계열별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과학,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인문은 그 다음에 자연은 국수, 영과,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들이 2026학년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에는 계열 상관없이 국수, 영, 사, 과. 네, 이제 전 과목을 이제 다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 교과 자체가 계열에 상관없이 확대가 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수, 영사과를 다 반영을 하니까 일정 정도 입결에는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학교 동영상에서도 이제 요렇게 이제 좀 변화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친구들도 이제 사회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 통합사회나 한국사,
그 다음에 2, 3학년 때 전체 통틀어서 일반 선택 과목 한 과목 정도가 들어가니까 아마 전체 다 합쳐보면은 한 세 과목 정도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 점은 인문 쪽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인문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 선택 과목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그 다음에 2, 3학년 통틀어서 아마 이제 일반 선택으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진로 선택으로 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 선택 과목이 한 과목에서 한 두 과목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문계, 그러니까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한 최소 두 과목에서 이제 맥시멈 한 세 과목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반영교과 성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 칸이 여기, 저기가 좀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변화사항이 기존의 국수영, 사 또는 과, 그러니까 이 사나 과는 인문과 자연 쪽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 모집 단위가 국수, 영사, 과, 네, 모든 과목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해당 교과군의 반영 교과, 이제 예를 들어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 과목으로,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전 과목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좀 변동 사항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성취도 A는 뭐 1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 B가 나와 있는 과목은 지금까지는 2등급으로 간주를 해줬었는데 요게 2026학년도에는 이제 3등급으로 간주해서 환산 점수가 나온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A 같은 경우는 1등급, 그건 고스란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B만 기존의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뀐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는 이제 5등급, 아마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좀 변경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최소한 성적이 입결 자체가 상승하기보다는 입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이제 2026학년도 교과 전형에 이제 조금 변경 사항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영향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단국대 정도 쓸 정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성적대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2024, 2025학년도 두 개년도, 2개년도의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얼추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모집 방법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입결을 하나하나씩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국문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자체는 2025학년도하고 2024학년도가 동일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유전공 학부, 그러니까 계열들이 이제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지금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해에는 해마다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명, 4명, 5명 미만이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편차는 좀 날 수 있는데 국문학과 같은 경우 지금 2024학년도 지금 평균점 자체가 지금 2.16,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지금 2.63 정도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점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는 지금 최종 합격자의 최고 점수가 기존의 1.73등급에서 2.26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 등급도 좀 낮아지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 같은 경우도 2.11에서 2.68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점도 역시 하락했고 최저점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충원 인원 자체는 비슷했는데 기본적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달리 돌려 생각을 해보면 이제 2점 초반대까지 올라간 점수대가 상당히 이제 좀 높다라고 판단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2점 극초반 정도면 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최고 이제 성적으로 합격한 친구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중복 합격했을 가능성도 좀 있었을 텐데, 이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뭐 1.73, 1.68 정도 이제 내신 성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또 지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제 평균치를 조금 더 낮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철학과는 지금 이제 3명 모집을 했으니까 딱 중간 성적이 2.24,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2.24, 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전년도가 2.50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관계로 네, 요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됐죠. 영문 같은 경우는 2.2 정도, 네,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어쨌든 신설된 모집단이었던 사회계열 광역 모집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7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았죠. 사이즈가 굉장히 큰 모집단이었고 이 사회계열 광역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점이 2.36. 전년도에 이제 2024학년도에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신설된 모집단위에서 나와 있는 네 이제 입결은 2.36.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도 거의 평균치하고 딱 벗어나지 않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지금 몰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한다면 절대 적은 인원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자체가 지금 얼추 보면 70명 정도라고 감안을 한다면 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평균점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이제 좀 정상적으로 아마 이제 좀 산출이 된 등급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네, 알뜰하게 지금 성적대가 좀 꽉 차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성적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뭐 최종 이제 확정 인원 같은 경우는 확정 요강이 나오면 알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확정 인원이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최저점을 보시기보다는 평균점을 보시고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예를 들어서 한 0.1 정도만 0.1에서 한 0.2 정도 높게 쓰시면 아마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2.26, 자, 그 다음에 이전 연도 2.35였는데, 뭐 거의 비슷했죠. 모집 인원 자체는 사회계열 광역 모집 단위로 이제 바뀌면서 법학과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가장 많았었는데, 네,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든,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이제 형태로, 네,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균치는 좀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고점과 최저점조차도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는 지금 2.68, 전년도 2.24에 비해서 네,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성적이 대단히 낮았었는데 그때보단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성적대를 유지했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점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이제 전년도보다는 지금 한 0.4 정도 올랐으니까 적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치외교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를 좀 남겨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모집 인원이 좀 적다 보니 충원 인원이 좀 많이 돌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았던 학생들 성적대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빠져나간 부분들까지 일단 감안해서 이런 성적대가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같은 경우는 2.66, 전년도 2.33에서 역시 이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의외의 결과 하나 나왔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11, 전년도 1.62였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면 사실 이제 그 이유를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모집 인원이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줄어들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선호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이 학과가 지금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의 감소라고 하는 점이 이제 조금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부담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모험 삼아 이제 도전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올해 이제 모집 인원 최종 모집 인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성적대가 또다시 나타나기는 확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담학과는 2.59에서 2.49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2.62에서 2.41로 그다음에 무역학과 같은 경우는 2.25에서 2.51로 네, 조금 더 하락했고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점수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2.09로 모집 인원의 감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큰 영향을 줬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 평균치 자체도 네, 이렇게 편차 자체가 크지 않게 평균점에 지금 좀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를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집 단위가 이제 좀 그 명칭이 이제 좀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국제경영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설되어서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새로 모집을 했었을 때 합격자 점수 입결 평균은 2.37 정도가 형성이 됐고 자, 그다음에 단국대는 이제 사대도 이제 인문 쪽과 자연 쪽에 이제 사대들이 좀 있는데 인문 쪽 사대로 한문교육과 그다음에 특수교육과 자, 이 두 개 학과가 있고요. 각각 이 학과들 이제 입결이 2.46, 2.52, 전년도 2.52, 2.75에 비해서 조금씩 소폭 상승을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일단 인문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이 한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대단히 이제 낮게 형성되었던 학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기준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대단히 낮게 형성이 됐는데, 어쨌든 2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렇게 낮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합 6 정도 깔아놓으면 단국대 정도의 어떤 그 학교 선호도나 이 정도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6, 70% 이상은 네, 일단 충족률은 확보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야 이제 뭐 그거는 실제로 뚜껑 열어보고 생각해봐야겠지만 올해는 특히나 고3 학생 수가 증가했다라는 여러 가지 변수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문 같은 경우 이제 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2.2에서 2.3 정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가려면 2.2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제 그 인문 쪽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일부 모집 단위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모집 인원까지 이제 확정 요강에서 모집 인원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한 2.2 정도 내외 선에서는 그래도 지원하는 게 좀 안전한 지원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자연 쪽 이제 모집 단위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쪽 같은 경우에 일단 전자전기공학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전자전기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2.32에서 평균점이 2.26으로 소폭 상승을 했죠. 근데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 성적대 평균치가 좀 오히려 좀 높아졌던 게 최저 점수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승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고점과 지금 최저점을 놓고 보셔도 여기도 지금 대략 한 2.2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융합반도체 같은 경우도 2.44에서 2.29로 역시 2.2 정도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들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해도 일단 입결이 조금씩은 소폭 상승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분자 시스템 공학부 자, 일단 고분자 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2.25에서 2.14로 그 다음에 파이어 융합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2.53에서 2.32 네, 파이버 융합소재공학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가 2.3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이제 떨어질지는 뭐 잘은 모르겠으나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평균 수준이 좀 나온 거 아닌가 다른 학과하고도 좀 비교해보면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어있는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경쟁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경쟁률 요소를 좀 감안해도 일단 충분히 점수는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점수대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토목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2.49에서 2.51 비슷하게 유지가 됐죠. 여기는 이제 뭐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결 자체가 사실 이제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기계공학이 지금 2.31에서 자, 지금 2.47로 네, 역시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네,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화학공학 이제 우리가 늘 주목해봐야 될 학과인데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으니까요. 이전 연도 2.3에서 2.17로 네, 더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네, 요 정도 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맞는 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3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2.17 정도면은 네, 적절한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도 지금 전년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런 점들 감안하면 그렇게 이제 2.1 정도 내외선에서 평균점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았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학부, 이제 건축학 전공, 그 다음에 건축공학 전공이 있는데, 건축학은 2.29에서 2.49로, 건축공학은 2.66에서 2.39로, 건축공학은 좀 더 올라가고, 건축학은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얼추 평균점은 지금 한 2.4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고, 2.3, 2.4 정도면은, 네, 평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선호도 높은 컴퓨터 계열 쪽인데, 네, 여기도 이제 좀 이례적인 결과 하나 나타났죠. 우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보면 전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2.2 정도로 비슷한데, 컴공 같은 경우에 2.16에서 3.20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일단 추합 인원 자체만 비교해보면 추합 인원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았거든요. 모집 인원도 거의 비슷했고, 경쟁률도 심지어 비슷했는데, 이결 자체가 많이 하락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결과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입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략 2.1 정도 내외 선이 딱 적당선인 것 같은데, 전년도 이제 3.20까지 떨어진 거는, 네, 좀 이례적인 결과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문 쪽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슷하게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미컨 자체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쪽에서 컴퓨터공학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뭐 이 부분들이 지금 2025학년도에 공교롭게도 인문 쪽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과, 그 다음에 자연 쪽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과가 각각 성적 하락폭이 또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는 묘한 공통점을 지금 실제로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역시 컴공 지금 현재 뭐 당장 제가 봤을 때 컴퓨터가 이제 전망이 안 좋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낮게 형성되었지만 그래도 컴퓨터공학과는 여전히 공대 쪽 같은 경우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 2점 초반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024학년도 입결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는 2.37, 2.34로 거의 비슷했고요. 사이버 보안도 네, 소폭 상승했으나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교육과는 네, 1.99에서 2.09로 역시 높은 성적대를 유지했고요. 과학교육과는 이전보다 더 올라서 2점 초반대까지 갔습니다. 체육교육과 신설 이제 새롭게 이제 지역균형에서 선발한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3.59 정도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이 자료는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자연 쪽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제외하면 사실 2점 후반대를 넘어간 학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 쪽 같은 경우는 2점 중후반을 넘나드는 학과들도 있었는데 지금 자연 쪽 같은 경우는 컴공을 제외하면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2.5 이내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쪽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시려면 2.2등급 내외 정도는 좀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모집 단위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2 정도 내외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국대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DKU 인재 네, 서류형에 대한 입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과, 그러니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서 네,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서류
100% 그러니까 제출된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이제 100%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일괄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좀 변동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집 방법 자체가 변화한 건 없으니까 네, 요 내용 그대로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전년도에 신설되었던 이제 자유 전공 계열 쪽 이제 관련된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결이 없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입결이 매우 중요한 이제 바로 미터가 되겠죠. 다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이제 정성평가 영역인 만큼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결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평균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저점하고 최고점, 특히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경계해야 될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점 자체는 신경 쓰지 마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나의 생기부가 어떤 이제 뭐 진로 역량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인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단순히 이제 등급만으로 내신 등급만으로 볼 수 없는 그 이면에 인성이나 진로 역량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면 최저점을 보셔도 되겠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최저점에 그렇게 신경 쓰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최저점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특별하게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뭐 특목이나 자사와 같이 이제 선택 과목 자체를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최저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최소한 우리는 평균과 최고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원선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평균점도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학교 학종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점이 딱 지원선이라고 보기보다는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게 내신 성적을 설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시면 얼추 지원선이 맞아 떨어질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꼭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건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을 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내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좀 더 이제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 인문광역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최저점이 5.60까지 나왔는데, 네, 5.60 정도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고일 확률은 물론 일반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일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점 자체는 지금 3.34, 최고점이 지금 2.45라고 한다면 얼추 이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게 그다음에 최고점 사이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자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반드시 학교 입시 요강이나 이런 것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2점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한 2.6 정도 내외 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 광역 계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어문학과나 어문 계열이나 그다음에 철학이나 이제 뭐 사학과 이런 학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문 계열 중심이라고 한다면 외고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문, 뭐, 이제 2.67, 그 다음에 사학이 2.84, 철학이 2.56 정도 평균이 나와 있고, 최고점이 지금 2.46, 그 다음에 2.5,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중간점 정도 하면은 얼추 어느 정도인지 선이 나오겠죠. 특히 국문 같은 경우는 최저점과 지금 최고점의 편차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평균점이 딱 그 중간선에 있죠. 물론,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평균점하고 최고점 사이에서 적절하게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학과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특히 최저점이 좀 3.47로 국문보다도 더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점보다는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게 한 2.6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철학과도 지금 한 2.6 정도 내외 선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 2.5, 2.6, 네,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미인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2.40 정도, 이전 연도 이제 2.80이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점수대가 좀 더 상승했습니다. 최고점이 1.86까지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내신 성적대 학생이 합격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신설 모집단이었던 사회계열 광역 모집 같은 경우는 41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평균점은 지금 2.94 정도 나왔고, 최저점이 지금 3.89 정도까지 형성이 됐는데, 네, 인문광역 계열보다는, 사회 광역 계열인데, 사회 계열 광역? 네, 모집단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인문 광역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고, 인문 광역 좀 더 낮게 형성된 걸 보면, 인문 광역 계열 같은 경우에 5.60은, 제가 추론했을 때는 이건 거의 뭐 외고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고나 국제고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어쨌든 지금 평균점은 한 2.94. 근데 이제 편차가 최저점하고 평균점하고 지금 워낙 이제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사이. 네. 그렇게 되면 역시 한 2.6, 2.7 정도는 이제 나오겠죠. 네, 그 정도 사이대가 평균 지원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8, 전년도하고 뭐 비슷했죠. 정치외교 2.83, 네, 전년도 2.55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종에서는요. 그 다음에 행정도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났고, 도시계획 부동산학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년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최고점만 좀 많이 낮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 아까 이제 우리 교과 전형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게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학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과들하고 비교해봐도 절대 점수가 낮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학과 3.18 정도, 이전년도 2.90에서 3.18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 2.77로 전년도 2.78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무역학과도 네, 큰 차이 별로 없었고요. 경영학부 2.69에서 2.80으로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네,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5.33대의 최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게 일반 고일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5.33 등급을 보고 무조건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경영 3.29, 한문교육 3.08, 그 다음에 특수교육 2.82. 뭐, 특히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교직 인적성 관련된 역량들을 많이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생기부에,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연 쪽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자, 전자전기가 지금 3.22, 이전 연도 2.93에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가 최저점이 지금 지극히 많이 하락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융합 반도체 공학은 2.93에서 2.99에서 2.93. 그 다음에 고분자 공학이 2.93에서 2.71. 그 다음에 파이버 융합 소재 공학이 2.93에서 3.06. 거의 큰 편차 많이 안 나죠? 그 다음에 토목환경 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차 거의 없고요. 기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화학공학은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화학공학은 뭐 학종이라고 해도요, 워낙 이제 그 생기부에 화학이나 생명 쪽을 다루는 그 상위권 성적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입결 자체가 이거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2.8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한 2점 평균 자체가 2.5 정도. 그러니까 학종 평균이 2.5라고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한 2.3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해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특히 한 2.2 정도, 2.1 정도 요 정도 성적대 학생들 중에서 나는 단국대를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한 장에 학종 한 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학종에서 승부를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축학 전공, 그 다음에 건축공학 전공이 각각 2점 후반대 정도 형성되는데 역시 이 정도 학종에서 이 정도 편차는 그렇게 큰 편차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4대였는데요. 2.30, 2.52 전년도하고 비교해봐도 네, 역시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인문 쪽 같은 경우 한 2.6,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 네,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내신 전체 성적 평균이 0.1 정도, 0.2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 좀 생각하시고 서류형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면접형 입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 선발 방식이 면접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 자, 이제 1단계는 서류 100%로 이제 지원자의 3배수까지를 3배수가 아니라 참 4배수입니다. 지원자의 4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자, 이 모집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그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30%는 제가 다른 학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입니다. 기본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30%보다 비중이 낮으면 면접의 영향력이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보통 면접 비중이 한 40%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면접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되게 커진다. 그러니까 30%도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30%는 그냥 거의 표준값 정도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30%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서류형 전형하고 비교해봐도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한 40% 50% 면접 비중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평균에서 최저까지의 구간들도 제법 좀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해야 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인재 전형, 그 다음에 창업 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단계별 전형을 이제 한다는 점, 그 점 이제 동일하니까 미리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 다음에 창업 인재 전형도 동일하다. 다만 이 두 개 전형은 1단계에서 4배수가 아니라 3배수를 모집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면접형 이제 수능 최저는 참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형 관련된 부분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일단 평균점 중심으로 해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모집 단위들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서류형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무역이나 경영 같은 경우에 5점대 지금 넘어가는 이런 성적대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학과들이 지금 공개가 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면접형 같은 경우는 5점대, 최저점이 5점대 넘는 학과들도 아마 제법 좀 한두 개 정도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비교해 보시면 4점대를 지금 넘어가는 성적대들 모집 단위가 인문 모집 단위에서만 지금 보셔도 4개 정도의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2025학년도라고 해서 그게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정치외교 같은 경우 지금 평균점 자체가 4.39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2명을 모집을 해서 4.39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 2명 합격자 2명이 모두 다 4.3에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4.3보다 낮은 학생과 4.3보다 이제 높은 학생, 그 친구 성적은 이제 4.3보다 낮은 학생이 이제 한 5점대를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최고점이 한 3점 극초반이나 아니면 2점 후반대라고 한다면 얼추 평균점이 또 4.39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를 감안하면 최저점은 정말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최저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네, 그래서 평균점보다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면접 자체가 기본값은 있기 때문에 30% 기본값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면접 준비 잘 하시면 조금 더 결과치를 좀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면접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본값이라고 해도 이 기본값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이제 성적대만 흐름을 한번 좀 보면 국문이나 사학이나 철학, 영민문, 인문학과 같이 인문 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평균점 자체가 국문을 제외하면 거의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극초반이 나왔는데 4개의 모집 단위들 평균치를 내면 얼추 그냥 한 2점 중후반
정도 이렇게 이제 평균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서류형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 다만 이제 서류형보다 조금 낮은 성적대여도 면접으로 어느 정도 잘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보통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사회과학 계열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뭐 경쟁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과학 계열 선호도가 절대 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에는 주로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제법 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셔야겠죠.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그 높은 내신 성적에서 일반고는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학과들도 지금 보시면 네, 대략 이제 3점대, 지금 이제 뭐 상경계열이나 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점대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고는 그래도 어쨌든 2.7 정도, 안 나와도 2.7 정도의 면접 아주 깨알같이 잘 준비해 가서 뒤집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대 같은 경우는 지금 3점 초반대인데, 거의 인문 평균이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평균만 한 3점 초반대 정도, 2점 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정도, 네,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성적만이 아니라 이제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네, 이제 입결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이제 평균이,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네, 아이고. 지금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평균점이 거의, 네, 역시 인문 쪽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아까 서류원 같은 경우는 자연 쪽 평균이 조금 더 높긴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전체, 공학계열 이제 평균치를 보면, 이제 화공이 이제 뭐 워낙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화공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역시 거의 대부분 다 한 3점대, 초반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쪽 사대, 수교, 과교 같은 경우는 2점 중반대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최고점과 최저점이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전년도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네, 평균치에 딱 맞춰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면접으로 이제 승부를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특별 전형들, 여러 개의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인재 특별 전형, 창업 인재 특별 전형, 그리고 우리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좀 특별 전형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요건 제가 설명을 이제 다 드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잠깐 뭐 화면 캡처해서 비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회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입결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그냥 쭉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화면을 조금 올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하고 그다음에 창업 인재 전형만 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인재랑 창업 인재 전형 모두 다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해서 앞서 이제 얘기했었던 그 기본적으로 그 앞서 이제 얘기했었던 그 면접형하고 전형 방법은 동일합니다. 면접형하고 DKU 인재 면접형과 전형 방법은 동일하다. 부분 동일하다. 네,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차이점은 1단계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1단계 선발 인원 배수가 여기 같은 경우는 3배수다. 라고 하는 거. 네, 그 점만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광역 모집 단위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광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년도 이제 신설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34명 모집을 했는데 네, 지금 3.16 정도. 그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컴퓨터 계열 같은 경우 뭐 소프트웨어가 3.06,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은 2.51까지 네, 올라갔죠.
다음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가 2.91,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이 3.21, 네, 그 다음에 모바일 시스템 공학이 3.36으로 뭐 전년도하고 학종 입결만 비교해 보자면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경영은 3.59, 전자전기 3.94, 그 다음에 융합 반도체 4.36으로 네, 뭐 평균치만 비교해 보면 또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융합 반도체가 좀 편차가 좀 있긴 한데 나머지는 또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았으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생기부 관리 잘 하시고 면접 준비 잘 하시면 네, 또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입결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그냥 이제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괄 전형이고요. 논술 80%와 그 다음에 교과 성적 20%를 적용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논술 반영 비중이 워낙 큰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평균이라고 해서 이 평균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뭘 기억해 두시냐면, 그러면 논술 점수, 지금 여기 제가 이 편집한 데는 논술 점수는 지금 안 나왔는데, 그냥 논술 점수 그냥 제가 평균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 쪽 같은 경우에 평균점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대략 이제 100점 만점 중에 77에서 한 81점 정도 사이가 평균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 논술이나 기출 논술 이제 풀어보시는 분들은 대략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평균 점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문이 한 77에서 81점 정도,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편차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조금 수월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 70점대 후반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는 막 86, 88 정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대략 한 84 정도 내외선, 네, 그 정도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얼추 평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별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한 84 정도 내외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하면 요 정도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도 일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모집 방법에 있어서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의학학 계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논술 전형과 관련된 부분 좀 있으니까 그 내용은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시 전형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 입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반영 방법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먼저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완전 자유전공이죠. 유형 1인가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중에서 유형 1, 유형 2로 나눠지는데 어떤 학과든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태계혁신 칼리지라고 해서 당국대가 작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홍보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태계혁신 칼리지라고 해서 완전 자유전공을 얘기하는데 이제 정시에서만 이제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 규모가 267명으로 어마어마했었는데 네, 이제 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수능을 이제 반영했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다른 대학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모집 인원을 많이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을 이제 감축하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협의가 끝난 것 같긴 한데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대학 입장에서도 뭐 사실 자유전공 수용하면은 그렇게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모집 단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네.
좀 서설이 좀 길었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모집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그 설명드릴 게 좀 복잡해서 제가 이제 좀 여기를 나눠서 이제 여기다 좀 써놓을 건데 한번 좀 보시면요. 아이고. 네,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맨 뒤편에는 이제 죽전 캠퍼스는 아니지만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반영 비중을 좀 간단하게 좀 하나 좀 써놓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보고 그다음에 단국대도 지금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지금 지정 과목 자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하나 미적, 그다음에 과탐 이런 지정 과목은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가산점 영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그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국어 반영 비중이 35%,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 25%,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0%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상경 계열이죠. 그 다음에 국제 경영, 뭐 이 계열들 같은 경우는 국어 25,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0.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 20,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 15, 그 다음에 탐구 30. 네, 요렇게 해서 또 반영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네, 그냥 미리 하나 그냥 다 써놓고 갈게요. 자유전공 계열. 자유전공. 그러니까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집했던 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태계혁신 칼리지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이 사회과학 광역 계열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광역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요렇게 이제 그 모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개 모집, 그러니까 여기 자유전공이라고 제가 지금 체크해드리는 부분은, 지금 태계혁신 칼리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광역 계열. 네, 요 계열을 지금, 말씀드린다. 그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반영 비중이, 국어 같은 경우가 30, 네, 국어가 지금 30, 그 다음에 수학도 30,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0.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 따로 이제 정시에서 이제 따로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2026학년도에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태교혁신 칼리지하고 사회과학 광역 계열, 요 정도만 지금 한번 좀 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정시 모집 요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최종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과목은 없긴 한데, 다만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때 5%의 가산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5% 가산점 부여했었으니까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6학년도에도 수능 반영 방식은 이 정도를 고스란히 유지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좀 이제 지저분하게 되는데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사 가산점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는 1에서 3등급까지는요 똑같이 모두 다 5점에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는데 요게 2026학년도에는 1에서 4등급까지, 그러니까 3등급이 아니라 4등급까지 5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만점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산점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모집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변동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서 본인들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원하시는 이제 학과가 어느 모집군에서 이제 선발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학학은 제가 따로 별도로 좀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뭐 사실 의대 정원 증원이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100분위 점수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겼을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평균점 100분위, 요 평균점 100분위에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기혁신 칼리지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작년에 가장, 그러니까 뭐, 단국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시에서 자유전공 모집 인원들을 대폭 늘려놓은 학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도 이제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점이 84.87 100분위 점수로 그러니까 85 정도가 평균점이라고 하는 거죠. 얼추 보면은 그럼 100분위 85라고 한다면 어차피 2등급이 지금 이제 88 정도가 지금 2등급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85 정도 100분위 평균 지금 85 정도라고 한다면 한 2.3등급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나올 것 같네요. 수능 평균 등급으로 보면 한 2.3등급 정도 그렇게 이제 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국수탄 100분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84.71 이전 연도 83.79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학과 같은 경우가 84.56, 자, 이전 연도 83.36하고 비교해보면 역시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자, 철학과 83.99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상승한 거죠, 참. 네. 83.79, 83.36에서 84.71, 84.56으로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철학과가 지금 85.7에서, 71에서 83.99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예, 등급을 지금 생각하다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매우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폭 상승을 한 경우들이 있었고 사학과는 소폭 하락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미 인문학과 같은 경우가 84.40에서 84.18로 네, 소폭 하락했는데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인문 쪽은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인문 계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의 지금 평균 점수가 100분위 평균이 84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꼬리가 길게 늘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즉, 최저 점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는 것도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이제 워낙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대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저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점하고 평균치를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조금 공격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이 최고점하고 최저점 사이에 평균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결정해 보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제 광역계열, 사회과학 광역계열 같은 경우는 84.01. 태교혁신 칼리지보다는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네요. 그래도 84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법학과가 86.09. 네, 이전 연도 84.50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외교, 행정이 84.76으로 각각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가 85.09, 83.45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들이 조금씩 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가 84.78, 이전 연도 85.11에 비해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상담학과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86.19, 네, 이전 연도보다 올랐고요. 무역학과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영학과도 역시 소폭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단국대 인문 쪽 같은 경우에 평균점은 대략 보면은 85 정도, 그러니까 100분위 국수탄 100분위 기준으로 내면 한 85 정도 내외는 일단 형성이 돼야지 일단 지원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국제경영, 한문, 그 다음에 특수교육 아무래도 이제 사대 같은 경우는 또 정시에선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을 반영한다고 해도 얼추 85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열 쪽도 지금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전자전기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85에서
88.26으로, 네, 많이 올랐네요. 네, 88.26으로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럼 이제 거의 진짜 2등급 2.01, 2.05 정도 지금 나왔다는 얘기니까, 네,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융합반도체가 84.38에서 87.55. 고분자가 83.39에서 86.31.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점수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이버 융합 소재 같은 경우도 네, 파이버 융합 소재 지금 86 정도까지도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편차 없이 고분자 공학하고 편차 없이 점수대가 좀 비슷했다. 그 다음에 토목 환경이 83.35에서 85.79, 기계공학이 86.85, 83.67보다도 오히려 더 점수대가 올라갔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화학공학, 네, 87.63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87.63. 그 다음에 건축이 지금 대략 한 86 정도. 거의 점수대가 떨어지는 학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점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전년도에 뭐 너무 낮게 나왔었으니까, 네, 일단 좀 많이 상승했고요. 컴퓨터 공학도, 네, 지금 전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지금 점수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도 역시 상승, 사이버 보안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모바일 시스템도 거의 그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4대 같은 경우에도 네, 약간의 이제 뭐 편차가 좀 있긴 한데, 과학교육 같은 경우가 편차가 있긴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가 상승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금 100분위 평균 점수는 대략 지금 이 정도 놓고 보면요, 얼추 한 87에서 88 정도, 네, 내외선. 일단 이제 백분위 국수탄 백분위 점수가 이제 뭐 실제로 그 가중치를 이제 그 주어서 대학별 환자 점수를 뽑아보면 약간 좀 결과치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수능 끝난 건 아니니까 대략 백분위 점수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결과치 데이터 값으로 지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필히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87에서 한 88 정도 내 인문 쪽 평균보다도 지금 100분 점수가 한 2에서 3점 정도 지금 평균점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100분위 평균점으로 보면, 네, 그 정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88 정도 이상으로 더 올라가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88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다시 이제 단국대 이외의 또 다른 선택지들, 대학들도 이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보면은 인문이나 자연이나 평균점이 지금 대체적으로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26학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제 뭐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모집 단위별 모집 시기,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있죠? 즉, 그 군별 이동한 케이스들을 반드시 꼭 좀 체크하시고요. 모집 단위별로 체크하시고, 그 이동을 했을 때 어떤 학교들, 또 어떤 학교들이 어떤 학과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들이 올해 입결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100분위 점수가 평균 잡아 지금 2에서 3점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2024학년도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2025학년도 수준을 유지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이제 올해 모집 시기별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가 좀 면밀한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되겠다. 네, 요 점만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능이 지금 당장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과 계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의학과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천안 캠퍼스에 있고, 지금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입결은 좀 살펴보는데, 2026학년도에 원래 예고된 변화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많이 증원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방 의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의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했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원래 애초에 모집 인원은 40명이었었는데 이 40명에 작년에 이제 아마 80명이 증원이
된 부분이 이제 80명이 증원이 돼서 최종 모집 인원이 지금 120명까지 증원이 됐었고, 그래서 이 120명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2026학년도에 2026에 전형을 이전보다 좀 전형을 다양화해서 다르게 뽑겠다. 특히 지금까지 이제 그 선발하지 않았던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를 이제 모집 인원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 애초에 계획이었는데요. 계획.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증원 자체된 인원도 무산이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죠? 그러면 다시 애초에 원안대로 2024학년도에 인원대로 회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즉 40명을 회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전형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될까 솔직히 좀 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형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저 지역 인재 같은 경우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학과, 그러니까 의학과 계열의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설이 됐었는데, 뭐 몇 명이 이제 뭐 인원이 다시 원복이 된다고 해도 뭐 소수 인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뭐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역 인재를 어떻게 이제 뽑을 계획이었었냐면, 수시하고 정시에서 모두 다 뽑을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제 학생부 이제 그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선발하지 않았던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뭐 당연히 교과 100.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모집하려고 했었고요. 대신 이제 뭐 반영 교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대부분 다 이제 동일할 텐데 이제 점검은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새로 신설된 전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신설을 해놓고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뭐 국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수학은 기하나 미적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을 선택을 했는데 두 과목 평균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개 영역 중에서 얼마를 요구했었냐면 3합 4부터 시작해서 6까지. 네. 그러니까 3합 4에서 6까지라고 하는 거는 4는 의예. 그 다음에 5입니다. 5. 5는 치의예. 그 다음에 네. 약학은 3합 6.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렇게 이제 이 수능 최저에서 네, 요 말씀 드린다면, 수학은 반드시 포함해서, 수학 포함해서 3합 4, 3합 5, 3합 6 이렇게 이제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뽑으려고 했었고, 심지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논술 전형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다 가능해졌을까 솔직히 좀 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지금 따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결치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전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시 또는 이제 정시 모집 확정 요강을 통해서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 어쨌든 수시에서도 지역 인재, 정시에서도 지역 인재를 뽑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의학과, 그다음에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도 이제 신설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의학과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면접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었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면접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뽑았었냐면, 면접형 같은 경우에 단계별 전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당연히 서류백,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우리 죽전 캠퍼스의 이제 DKU 면접 전형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로 네, 그렇게 이제 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30%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적용했었던,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2025학년도에 이 이제 모집 방법에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수능 최저를요.
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졌네요. 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로 적용을 했었는데, 의예과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치의예과 같은 경우는, 네, 수능 체제가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약학 같은 경우가 조금은 달랐었는데, 의예랑 치의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6학년도 지역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은 국어, 수학은 기하미적,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도 바탕 두 과목 평균. 이 중에서 3합 5. 그 의예과 치고는 그렇게 높은 기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학은 포함한다. 네,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국수, 영과, 과학 두 과목입니다. 이게 썼는데 약간 글씨가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네, 과학 두 과목이라고 쓴 거고 그 중에서 3합 6등급 역시 수학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합 5, 3합 6인데 반드시 수학 포함해서 3합 5, 3합 6이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일단 이 전형은 2026학년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2026학년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게 이제 선발했었기 때문에 요 방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선발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예과가 지금 모집 인원이 확실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이건 수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15명에서 지금 40명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고, 자,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 확실히 평균점이 좀 떨어졌죠. 무려 0.2 정도. 네, 의예과 성적에서 0.2 정도 0.2 넘게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 엄청 크게 떨어진 겁니다. 엄청 크게 떨어진 거고, 여기는 이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네요. 그죠? 네. 좀 이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잘못 바뀌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의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점 크게 변화 없었고 약학은 좀 지나치게 평균이 좀 낮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평균점이 좀 올라서 지금 1.40까지 지금 이제 2025학년도는 좀 형성이 됐는데 어쨌든 의예과 평균이 오히려 치의학과 평균보다도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뭐 최저점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워낙 이제 좀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했을 수 있겠지만 전체 평균을 좀 떨어뜨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영향력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의예과 정원이 이제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등록률이 75%였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약학과랑 의예과는 지금 전원 다 최종 다 등록을 했는데 치의과는 결론적으로 5명이 최종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도 등록률이 지금 60%밖에 안 됐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치의학과는 최종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수능 최저 적용했는데 네, 평균점 자체가 여기도 왜 이렇게 기재를 했었지? 네, 뭔가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한 명 뽑았으니까 치의학과는 한 명 뽑았으니까 최고 최저점 평균점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기호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결이 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정시 같은 경우에 수능 반영 비율중이 이제 이건 이제 뭐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모두 다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수능 반영 방법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가 25%, 그 다음에 수학은 기하랑 미적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 15%, 탐구도 반드시 과탐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 25, 수학 35, 영어 15, 과학 25.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했었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026학년도에도 반영 방법에 대한 비중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인재가 이제 신설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그걸 허락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백분위 점수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 여기도 이렇게 또 바뀌어 있네요. 네, 제가 뭔가 편집을 하다가 뭘 잘못 편집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 편집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냥 평균점만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평균점만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이건 뭐 수능 성적만으로 그냥 뭐 나타나니까 굉장히 이제 정량적인 수치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실제로 의예과 정시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점 96.21에서 2025학년도에 97.63으로 네, 지금 의예과는 오히려 조금 더 점수가 좀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더 상승했다. 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시에서 지금 하락한 학교들도 의예과들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제 늘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요소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이저까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 중에서 약간 이제 조금 낮게 이제 조금 이제 안전하게 좀 선택했다는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N수생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점 하나. 그러니까 N수생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수시에서 의예과를 노리기보다는 정시에서 의예과 노릴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 2026학년도 지금 대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올해 뭐 N생 규모를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의학과가 96.46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약학과가 95.25. 자, 전년도 93.51보다 대체적으로 다 높아졌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95.96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인원에서 이제 충원을 다 못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치의학과 우리 수시에서 지금 등록 인원이 지금 없었거든요. 모집 인원 1명이었는데, 10명이나 지원했었지만, 지금 등록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이제 정시로 2월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 이제 선발했는데, 네, 치의학과 지금 95.06 정도. 네, 요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로 지금 뭐 0.0 몇 점들 차이들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다툴 수 있는 성적대라는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올해 역시나 이제 최대의 화두는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네, 이제 지원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요강 진짜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역 이제 할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부분들 뭐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단국대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제 정시까지 한꺼번에 몰아쳐서 한다고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또 다른 대학교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